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이른바 가상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그런 가상자산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이 정도의 발언은 투자자 보호라는 문제를 항상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제 4월 23일 날 금요일 날 엄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그러니까 가상화폐소 거래소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될 수 있습니다. 이 경고는 너무 나간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 1월 달에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중은행에서 실명 인정 계좌를 발급받는 등 요건을 갖춘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중에 한 200여 개 정도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4개가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거래소를 독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폐쇄 운운하는 이런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무례한 그런 발언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투자자 보호라는 문제를 더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발언을 상당히 주의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같은 기성세대들의 입장에서 저를 포함해서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이 어떻게 자산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고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일 수 없다는 그런 가능성에 문을 열어둘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겸손함이 있다면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된다,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전부 거래소를 폐쇄해버리겠다, 이런 무례한 발언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아주 간단한 발언에서도 이런 정책 이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적 오만이나 지적 자만감 같은 걸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이라는 것이 거의 모두가 그것이 주택이든 아파트든 빌라든 땅이든 아니면 최저임금 급등이든 간에 거래를 현저하게 줄이거나 거래를 중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낳는 정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시장 경제라는 것이 거래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거래를 확 줄여버리면 어떻게 사느냐 이야기. 그러면 가만 앉아서 있는 것이 그게 사는 방식이냐? 그렇지는 않죠. 부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만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권 틀 안에서의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원천적으로 그것은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이야기. 4월 23일 날 청와대 청원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한 투자자 글이 올라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분으로 이렇게 제가 추적이 되는데, 어떻든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2,000명 수준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목은 암호화폐, 미래의 기술을 탄압하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세금만 뜯어가는 파렴치한 정권에게 바랍니다. 새벽에 참여 인원은 2,172명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이런 주장을 한번 귀담아 듣고 주말에 공부도 좀 해보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도의 열의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머리가 딱딱하다는 것이죠. 청원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봐야 합니다. 삶에 지쳐서 당장의 현실 유지에 급급해서 시대에 뒤처지기 싫어서 현실을 벗어나기 급급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는 현재의 현상이 아닌 미래의 변화를 알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후대 우리 자식과 그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국가가 두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래를 보지 않고 끊어진 사다리를 붙잡고 매달릴 국민과 미래의 기술을 투기로 치부하고 짓밟는 국가를 또 한 번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까지 몇 시간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몇 년 동안 찾아봤습니다. 남들이 투기라고 광기라고 치부하는 암호화폐는 미래를 위한 기술이며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 확신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국가가 이 기술을 육성해야 되는지 모실 것 같아서 설명을 올립니다. 현재까지는 편의성을 위해서 발전한 인터넷이지만 편의성을 중점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안전성은 뒷점이었습니다. 해킹에서 자유로운 시스템은 없으며 우리가 신뢰하는 은행조차 해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 계좌의 숫자는 언제든지 0이 될 수 있고 내가 사용하는 카드를 복제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미래는 인터넷과 모든 전자기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베이스로 사람들이 원하는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부동산이든 예술품, 명품, 휴대폰, 게임 아이템, 자동차 같은 모든 상품과 자산의 소유권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술을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에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비용을 들여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체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블록체인을 육성하면서 암호화폐는 투기로 본다는 것, 이 기술을 모르는 문외한만이 할 수 있는 짓입니다. 이에 청원하오니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래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를 보는 안목이 없는 금융위원장의 사태를 촉구합니다. 둘째, 국민들이 암흑 같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며 끊어진 사다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국민들을 절대로 투기꾼으로 매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부로 인해서 투기꾼으로 전락해버린 국민들은 참담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셋째,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저버리는 은행을 하면서도 세금만 뽑아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아마 이것은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득세를 지금 거두들이는 조치에 대한 항의라고 봅니다. 넷째, 불필요한 잡음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행동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작금의 실태를 멈춰야 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주체입니다. 그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은행으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고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행위를 국민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난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의 강국에서 패권을 해외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국민을 투기꾼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국가는 그 의무를 다시 한번 저버렸습니다. 다섯째,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만들고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암호화폐 강국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술의 면면을 초심으로 돌아가 검토하고 미래를 위해 발전시키고 사회와 기업과 생활에 적응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에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추신의 글은 이미 세계는 블록체인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검색 엔진의 검색만 해도 수천 수만 개가 있습니다. 일일이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같이 발전시켜야 되는 기술과 산업임에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미래를 보는 안목과 기술 안목을 가진 사람이 이 정권에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니까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기성세대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익숙치 않거나 제가 경험하지 않았거나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기성세대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이 아닌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기성세대들이 좀 더 유연한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고 나라를 정책을 끌고 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들 잘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다 좋지 않은 것이고 내가 익숙지 않은 것은 다 나쁜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진지하게 그리고 그것이 거래가 활성화되면 제도권 내에서 거래소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줘야 되고 또 그 투자 책임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